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매수 버튼 눌러. 매수 버튼 눌러. 거래량이 계속 늘 거라 믿으면 이제 요 말씀 일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추가로 또 편성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얼마나 더 편성할 것인지 예측을 해보자면 한 15조 정도, 15에서 20조 정도. 기존에는 39조 7천억. 네,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아마 공급이 될 것 같고, 끝자락은 좀 흐지부지, 이런 느낌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하반기, 지금 상반기죠. 네, 6월 달까지는 거의 뭐 100% 정도 증가, 1600건 맥시멈으로 봤는데, 실제 거래량은 1800건 정도 나와줬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하반기 되면 지금보다 뭔가 좀 비실비실한 느낌 들 거예요. 거래량 50% 정도 늘어나서 800건 플러스 50% 하면 대략 한 400건이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100건 정도 추가해서 추후에는 한 1300건 정도의 7월 달부터는 한 13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평균 하락률은 지금 마이너스 30%로 아마 이 흐름은 쭉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인지 각자 기준에 맞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예측을 했냐? 지난 방송에서 했던 거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2월 28일에서 3월 31일로 넘어갈 때는 이 액수가 8조 2천억, 8조 2천억이었어요.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는 4조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한 계산이 되나요? 4조 7천억. 한 달 동안 4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넘어갈 때 한 4조 1천억. 그 다음에 한 3억. 3조. 그 다음에 3조. 이런 식으로 돈 쓰임이 점점 특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1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돈을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7월 말쯤 되면은 어영부영 39조 6천억, 39조 6천억이네요. 이 돈이 다 쓰일 것이고 8월 달에 뭐 재편성하니 뭐니 말이 많다가 나중에 9월 달부터 다시 투입되어서 결국 한 20조 정도 투입 목표로 한 달에 한 5조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또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5조 땡겨 썼다가 다음에 4조 썼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항상 좀 흐지부지 되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렇게 특례 형식으로 나왔던 대출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조의 돈이 투입될 때와 지금 이제 20조의 돈이 투입될 때,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 부분은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느낌 듭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차트와도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나, 요런 느낌으로도 바라봤어요. 조금 이따 21년 차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구 매도 물량은 휴일이 좀 겹치면서 조금 꼬였습니다. 조금 꼬였어요. 늘어나는 추세 유지되고 있고요. 전세 물량 많이 감소했고요. 월세 물량도 요 살짝 이상하다, 살짝 줄어드는 느낌 드나, 요런 느낌, 요런 눈썹 모양으로 살짝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월세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1년 빨간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요. 상고 하저 1300건대 거래량 나왔었거든요. 21년도에 22년도는 갈색선, 굉장히 거래량 매달 1000건이야. 적을 때는 700건 수준까지 나왔던 것이 지금 다시 회색선으로 넘어와서 회색선과 빨간색선이 살짝 겹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살짝 겹쳐요. 그래서 여기에 정강, 후약, 상고, 하저. 거래량이 상고, 하저의 형태로 간다면 거래량 가격은 마이너스 30%의 거래 가액이 거의 지금 고정되었다시피 하죠. 층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기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미세하게 차이는 있을지언정 요 느낌은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괜찮으니까 요 상태가 지속이 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지금 마이너스 30% 이보다도 더한 가격의 하락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위기론 많잖아요. PF발, 브릿지론, 그리고 자영업 대출, 이거 원금 이자 유예해주는 부분, 요거 연장한다는 이야기 또 나오지 싶어요. 계속 연장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불이 켰죠. 불이 켜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할지. 자, 거래량 요거 지금 예측했던 부분 상고하죠. 요 까만색 선 기억하실 거예요. 까만색 선 요 흐름 바꾸지 않았어요. 거래량 물론 3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것보다 초기에 예상한 것보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는 거의 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례 보금자리론 받으면은 급한 불 끄는데 일단 다 쓸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신규 매수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일치에 거래량이 모여서 160건이거든요. 167건. 그러면 한 55건씩 3일 동안 거래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전주에 보시면은 이틀의 휴일이 끝나고 나면 140, 130, 120, 110. 요때랑 좀 비슷해요. 요때랑. 그렇게 해서 오늘 161건 와 거래량 대단하네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 지금 시뮬레이션 예측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1600건대 후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은 아마 들 거예요. 왜? 물건 보러 갔는데 비싼 거예요. 싸다고 해줘서 구경 갔는데 비싸졌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버머 고층의 가격이 30% 낮아져 있고요. 빌리브 버머 11억 3,500, 11억 3,500 고층 가격이거든요. 한 28% 정도 되나요? 네. 궁전 맨션 거의 35% 이상 저층. 네, 대형 평형은 좀 지나갈게요. 거의 30% 여기. 대형 평형이라도 거래가 꾸준히 있었던 곳들은 아마 가격 할인율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조금 뜸했던 곳은 하락률이 조금 덜 반영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침산동 코롱하늘채 2단지 64평형. 64평형 요거는 거래가 그렇게 많은 타입은 아니죠. 네, 그 평균 잡아서 보면 30% 얼추 나옵니다. 버머차원 포레스트 신축 98제곱미터면 대략 39평형 정도 가격 요 정도 느낌. 수통 롯데캐슬 더 퍼스트 39평형 8억 5천 한 28% 정도. 버머 엘리넷들 신축 가격 7억 후반 8억 초반 요런 가격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통 롯데캐슬 더 퍼스트 39평형 요 거래가 좀 많이 있었네요. 가격 고점 대비로는 40% 정도 느낌. 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7억도 넘어가곤 했었지만 고층의 가격이 6억 8,700. 얘가 좀 주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건 있죠. 비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10억이라고 생각하면 30% 정도 느낌 나죠.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고점 대비 40% 저층. 네, 요런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 S 10억 8천이 너무 비쌌던 걸까요? 여긴 계속 하락률, 고층임에도 비해 불구하고 좀 가격이 계속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고요.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35% 정도.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이 눈에 띄는데 희한하게 또 높은 가격만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높은 가격만 희한하게 수성구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하루에 근래에 들어서 한 3, 40건 정도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 날이면은 대다수의 한 40개 중에서 한 35개 정도는 마이너스 30% 거래. 근데 5개 정도는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요거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르는 게 없으면 또 뭘 가지고 오느냐? 거래량 좋네요. 거래량 좋네요. 아니면 꾸역꾸역 찾아서 이 많은 30% 하락률을 제껴놓고 반등했는 것들을 찾는 묘한 이거 엄청 긍정적인 마인드. 예.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월성 삼정 그린코어 에드파크 5억 초반대 가격 중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격 높았던 거 얼마 전에 뭔가요? 탑층 좀 특화된 세대 6억 후반대 거래되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 또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아니면 또 여기서 또 긍정 에너지 또 발산할 수 있죠. 월배 아이파크 8층인데 5억이다. 얼마 전에 5억 3천 거래도 나왔고요. 4억 9천 거래도 나왔고 4억 2천 거래도 나왔고 온갖 것들이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 얘를 찾아냅니다. 얘를 찾아내요. CG태양아너스 20% 정도. 월성 월드메리디앙 41평형 가격이 4억 9,600이에요. 저층이긴 합니다. 네, 30% 이상 빠진 모습인데요. 여기도 아파트 좋아요. 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게 9평의 가격이 아니에요. 4억 9,600 그러면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월성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월성 월드 메리디앙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상권이나 이런 편의성은 얘가 월성 월드 메리디앙이 좀 앞서죠. 가격이 근데 신축발하고 이런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보성 요거 41평 가격 4억 9,500 5억 무너진 가격 몇 건 보였고요.
대형 평형 조금 지나가고요. 동대구 우방아유쉘 최신축 가격 이제 2년차 지나고 20층 고층이 4억 7,400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나머지 가격들도 20, 30 정도 이렇게 계속 찍혀 나옵니다. 오늘 3억 이상 거래가 많아서 조금 많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등기 치자마자 물건 거래되었는데요. 가격이 4억 중반. 최신축 최신축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분양권 가격 뭐 5억 전후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죠. 나머지 좀 대형 평형들 지나가고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4억 1,500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14층 고층에 이런 느낌. 좀 외곽인 느낌이죠. 외곽인 느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새 아파트의 느낌은 있을 것이고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 고층 가격 35% 정도 빠진 느낌.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고점 대비 한 25%? 네, 25% 고층이 4억 1,000. 대구역 센트럴자이 35평형 가격 4억 이쪽까지 내렸어요. 지난번에 이거 탑층 쪽이나 요런 쪽에 가격 뭐 호가 5억에 나와 있는데 뭐 4억 7천까지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0층과 거의 한 뭐 40층 느낌. 네, 여기가 특히 하락률이 좀 큰 것 같아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대실력 리츠빌 3단지 다사 죽곡 뭐 세천에 오늘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죠. 달서 중고등학교가 이전합니다. 우리 추장관님 달성군 추장관님 돌아올 자리는 아마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달성군으로 좀 몰려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또 월성동 지역은 또, 야, 우리도 데리고 와야지. 우리도 중고등학교 데리고 와야지. 달서 중고등학교가 온다는 말도 있었고, 뭐, 영남 중고등학교가 뭐, 옮겨간다는 말도 있죠. 근데, 야, 영남 이 중고등학교 자리는 이 땅 누가 삽니까? 누가? 이 비싼 땅. 이 상인 내거리에 있는, 와, 이 비싼 땅을 누가 산단 말입니까? 누가 사서 뭐 합니까, 여기서? 또 아파트 안 짓겠습니까? 사실상 여기에 있으나 학교가 여기에 있으나 아니면 건너편 동에 월성동 쪽에 가 있으나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더 가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비싼 땅을 누가 산단 말입니까?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하는 것은 달성군에서 그 땅 매입해 준다 그러죠.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동 코롱하늘채 거의 40% 정도 느낌, 25%, 30% 느낌 여전합니다. 네, 평균 30%라고 계속 보고 있고 이 흐름은 이어진다. 거래량은 다시 줄어든다. 자영업자들 위기는 터져 나온다. 여러 부분들 생각의 부분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블라인드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은행 담당자라고 했는데 뭐 대출 신청해 놓고 이제 그 금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금리가 뭐 0.6%가 올랐다던가 이때까지 자기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시장금리도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짝 추정을 해봅니다. 나머지 30% 정도 40% 35% 평균 30% 거래가 줄어들면 정말 거래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대형 평형 지나가고요. 자, 나머지 물건들 좀 지나갈까요? 상인 영남 화성타운 1993년식 아파트예요. 도로가에서 보면은 멀쩡하게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덧 30년 차를 지나가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 저층의 가격 3억 4,700. 3억 4,700. 그 바로 요 건너편인가요? 요 건너편에 그 또 상인동 쪽에 이 저층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한 4층, 5층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 뭐 얼마 전에 뭐 안전 뭐 시기 뭐 통과했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한 20평 아파트 가격이랑 여기 46평 가격이랑 거의 아마 뭐 맞먹을 정도 거의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고층의 아파트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임대 아파트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30%인 용적률 수준인 것을 거의 막 400%까지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디든지 이제 많이 모여서 일단 소리 질러. 일단 요구해. 못 살겠다고 요구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벌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서울이 참 묘합니다.
나머지 30에서 40 느낌 그대로 느끼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거래금은 너무 많아서 뒷부분 조금 지나갈게요. 자, 이런 데도 보면, 야, 5억짜리가 3억. 아니, 근데 평이 부르지오는 계속 이런 현상 많이 있었고요. 30%, 40%, 한 3억대 중간에 딱 걸치는 이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싸게라도 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요 정도 가격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신축 분양을 받아놨다. 분양권을 혹시 사놨거나 그렇게 되면은 팔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막 무지막지한 뭐 3, 40% 가까운 하락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주는 앞두고 있고, 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면 또 누군가는 또 다급한 물건들이 나오는 것을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무조건 사지 마라. 무조건 사지 마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이지 무조건 너의 아파트 뭐 까내리기 위해서 보는 내용은 그렇게 보신다면 정말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실 거면 아예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쭉 파악해 나가는 가운데 나 이쯤이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기 위해서 보시는 거 맞죠? 네, 나머지 앞부분이 말이 길어지네요. 자꾸 건당 거래 대금이 대구는 지금 3억 4천, 3억 3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은 얘가 거의 4억대에서 놀아요. 대구보다 한 20% 정도 더 프리미엄 얹어줍니다. 20에서 30% 정도 부산이 조금 더 인구빨 좀 받아줍니다. 자, 여기서 요 느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1년도의 느낌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지금 혹여나 또 요런 모습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반복되어서 그것이 올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이 2021년과 2023년이 닮아 있고 2022년과 2024년이 혹여나 닮아 버린다면 지금 사실래요? 2024년에 사실래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오늘 앞부분의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벌써 17분이 지났습니다. 뒷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47건 휴일이 이틀 끼어 있었으면 한 30건 정도 거래가 나왔을 거니까 15 하면은 얼추 거래량 흐름 계속 괜찮게 나옵니다. 분양권 거래량. 근데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은 5월 들어서 분양권 직거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초창기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가면 뒤로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은 분명히 직거래 비율은 다시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5억 이상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5억 이상 분양권 거래량도 막바지 특례를 지르는 것인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혜택 주는 거 챙길 건 챙기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낮은 금리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런 혜택들 놓치지 않고 살피셨으면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최신축의 가격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서대구 쪽에 국평 신축 1억 8천 이렇게 거래가격이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4억 이상 비중은 3% 수준까지 4억 이상에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졌다. 1년 전쯤만 해도 이게 10%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네요. 오늘자 뉴스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전세 큰 놈이 온다. 아까 가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F 부실, 브릿지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전세도 2021년 가을에 21년 가을의 전설 21년 가을의 전설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 가을까지 무척 전세가가 높았습니다. 22년 상반기까지도 전세가는 높았어요. 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제가 그런 뉘앙스로 계속 전세 가격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역습해오는 시기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여기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